台湾去年9月爆发特教学校性平疑云，引发大家对特殊教育的关注。目前这些案件已经进入了司法程序。其实，在韩国，听障学校也发生了同样的情况。去年同时间，韩国正因为改编这一起真人真事小说《熔炉》同名电影热卖，让原本被轻判的听障学校性侵害事件得到了重视。甚至改变韩国的法律。为什么一部电影有这么大的影响力？来看我们的报道。반항하면 밤새 맞았습니다.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? 선생님 집이랑 기숙사 목욕탕에서도 透过懂手语的老师翻译，听障生才将自己遭老师性暴力的过程公诸于世。更让人震惊，加害人不只有老师，连校长也是。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 바지를 벗겼어요. 受害学生全是来自弱势经济家庭，听不到的听障生。虽然有正义的老师站出来揭发，和人权团体一起为他们讨公道，不过涉案的校方有钱有势。电影结局是加害者赢了官司，受害的学生带着伤痛过一生。就是这部改编同名小说，以听障生遭校长老师性暴力为题材的电影《熔炉》上映后，烧出了韩国民愤，撼动韩国政界、司法跟教育界。身障者遭受到性暴力的问题成为社会关注的焦点，促使国会修正现行的性侵害防治法，成为韩国史上第一部改变法律的电影。 동아 도가니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시설에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당국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한 여류 작가가 소설이라는 형태로 그것을 사회에 고발하고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 电影《熔炉》有关的一切人事物，都在熔炉效应中主动或被动的改变。为什么一部电影有这么大的力量？因为它就真实在韩国光州听障学校上演。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는데요. 결국 마음을 돌린 계기는 다시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이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. 불과 5, 6년 전에. 因为小说内容太写实，原本剧拍的导演黄东赫也没想到熔炉会造成这么大的效应，包括总统李明博在内，共有570多万人看过这部电影，相当于南韩人口的1/10。 같이 네, 분노, 감동, 울음, 네, 그런 것들이 자연히 감정이 생겼습니다. 같은 농아인인데 왜 저렇게 청인한테 무시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지금 도관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학교에 대한 사건이 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학교를 방문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제 네트워크 같은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 올리면은 제 주변 사람들도 이 사건에 있지 않고 来自首尔的学生专程到事发的学校亲眼见证，而且要把感触透过了网络和大家分享。事实上，电影《熔炉》能激起这么巨大的涟漪，全靠网络力量。作家孔志勇在2008年无意间看到了一篇关于这整起案件判决的网络新闻。 아주 작은 박스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. 간단한 거였는데 공판장에서 판결이 나는 순간에 청각장애인들이 울부짖었다라는 기사였는데 孔志勇一查才知道，这件事就真实发生在距离首尔将近4个小时车程的光州一家私立听障学校。不
不止特教学校，另外它还有庇护工厂以及免费提供弱势民众住宿，韩国称为社会设施院的社福机构。领有社福法人许可，接受政府的补助之外，还可以向企业募款。但它根据私立学校法以及现行的社会福祉事业法经营自主，完全不受外界监督，所以这所学校已经变成家族企业。2005年被光州身障者家庭暴力咨商所踢爆，从校长到老师10多人涉嫌从2000年开始对住宿的听障生施暴或性侵，受害生从7岁到20岁都有。经过调查，韩国国家人权委员会只举报6人，最后只有4个人受到司法审判，其中校长和总务主任一审分别被判有期徒刑5年和10个月。可是2审判决大逆转，涉案的校长和总务主任改判缓刑获释，原因是没有前科，还有与受害者家属达成协议，2位性侵老师甚至还重新回到学校任职。这个真相让孔智勇大为震惊，立刻到现场找到了关系人，与受害的学生相处10天，深入了解孩子受创心灵之后，把整个过程改编成小说，透过网络连载。 근데 실제로 우리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99%와 1%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1% 안에 이 성폭행범인 교장, 검사, 변호사, 판사, 의사, 교장 다 들어있거든요. 99%의 사람들이 이 1%에게 어떻게 당하는가를 제가 여기서 묘사했고 그것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분노 때문에 정부가 서둘러서 법을 개정한 거죠. 写出韩国社会结构不公义，孔智勇这本书在网络得到了热烈的回响，短短不到半年，马上被翻拍成电影，产生的效应更大。 우리가 흔히 성폭행, 성폭력이라는 말들을 뉴스에서 자주 듣고 알고 있지만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본인의 두 눈으로 마치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처럼 그걸 보게 되었을 때 아마 훨씬 더 그 성폭력이라는 것들이 더 끔찍하고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. 电影上映冲出了好票房，网络马上出现要求重启调查100万人的签名活动，熔炉效应就透过了网民蔓延开来。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이제 막 개혁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으세요. 不止步入社福机构，存着侵害身障者人权问题。电影《熔炉》也点出韩国司法多年来的潜规则：只要法官退休担任律师的第1年，都能享有官司胜诉的前官礼遇，引起了韩国民众对司法审判感到失望和怀疑。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부당한 현실을 직시하고 고쳐나가는 기회를 갖게 된 게 참 중요하고. 그런데 우리 농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농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은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가해자들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회가 사회의 경종을 울려줬고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要求严惩性侵犯的力量大到上映的第6天就促成了光州警方组成专案小组重新侦办此案。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내고 당시 피해자 진술을 보고하는 병원의 치료 기록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검사 등을 통해 不过重启调查，这才发现现行性侵害防治法刑责太轻，性侵身障者处7年以上的有期徒刑，性侵幼童则处10年以上徒刑，公诉期只有7年。重回学校2位老师都已经过了追诉期，于是网民要求提高性侵案的量刑标准，也发出了要求废除追诉期的呼声。电影上映的第37天，韩国国会就以207票1票弃权，压倒性的通过了性侵害防治修正案，又名为熔炉法。未来性侵女身障者以及不满13岁的儿童，最重可处无期徒刑，废除公诉期。如果
加害者任职于社会福利机构或者是特殊的教育单位，可加重处罚。新法将在2012年的7月正式实施。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민주화의 후퇴에 있어서 한 3년 만에 그 사람들이 맛보는 것이었고 사실상 영화가 그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. 그것이 단지 저 아이들을 성폭행한 사람을 처벌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약자를 그러니까 이 기득권들이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한 분노가 모두 모아진 것이었고 不止熔炉法，另外也催生了有熔炉防治法之称的社会福祉事业法修正案，确保社福机构经营公开透明，并纳入外部监督力量。 여야 의원들 다수가 각기 이 법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역시 사회복지시설, 장애인 시설들에게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공통적인 핵심 사항입니다. 这个法案还在国会审查中，不过之前法院不足，迟迟无法取消社福法人的光州听障学校，也在电影下片后不到1个月，因为民情激愤，许可证被光州政府取消，学校暂时关闭。看来熔炉效应还不断在回荡。 지금 청년들이 바뀐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지만 인터넷으로 신문 같은 것을 볼 때 그 청인들의 관심이 뜨겁다고. 韩国听障者很感谢，因为电影《熔炉》催生性暴力防治法和社会福祉事业法修订得更完善。只是对真实受害的听障生来说，这个正义来得太晚了。